국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21일 정오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속된 말로 하면 이 찰떡궁합입니다. 안보 문제에 관해서, 특히 북한 핵 문제에 관해서 트럼프와 아베 수상의 개인적인 관계도 매우 좋습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지난 19일 워싱턴에서 있었던 미국과 일본의 2+2 회담이었습니다. 외교 그리고 국방장관 회담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발표한 합의문은 한국과 미국이 최근에 발표하고 있는 성명서하고는 질이 다릅니다. 완전한 일치입니다. 그야말로 빛셀 틈 없는 공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패트릭 세너헨 국방장관 대행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일본의 고노 다로 외무장관과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이 발표한 성명서의 핵심은 이겁니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이 모든 대량 살상 무기를 완전히 폐기하도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제재 이행을 지속하겠다. 여기 북핵뿐만 아닙니다. 대량 살상 무기, 그러니까 생물학 무기, 가스, 독가스도 같이 폐기해야 된다. 플러스 북한 인권 문제가 있는 거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워싱턴에 있는 미 국무부 청사에서 이 미일 외교 국방장관 회의 직후에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는데, 여기서 미국과 일본은 두 나라 국민의 자유를 수호하며 공유하는 가치를 촉진시키기 위한 수단을 강구해 왔다고 말하면서 그 맨 위에 가장 우선적인 것은 지금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달성을 위한 공동의 외교적 노력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그리고 관련 프로그램과 시설을 모두 포기하도록 압박을 지속할 것이다. 두 나라는 모든 대북 제재를 계속 시행할 것이고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하도록 계속 촉구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양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이 모든 범위에 걸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게 폐기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선박 간 불법 환적 단속에 관한 공조 지속 방침을 확인했다. 이 선박 간 불법 환적 단속은 지금 일본이 주도가 돼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해상 초계기가 보유 대수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본이 한국을 도와주고 있다는 거죠. 북한이 핵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대북 제재에 가장 앞장서서 일본이 하고 있다. 그러면 한국은 일본에 감사하고 일본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나 문재인 지지 세력이 벌이고 있는 지금 반일 캠페인은 결국은 한국의 안보를 해치고 북한의 핵 무장 국가화를 촉진하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해 행위입니다. 한국에서의 무조건적 반일은 한국 안보에 대한 자해 행위가 된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 외교장관 회담이 있었고 곧바로 국방장관이 같이 동석을 해가지고 2+2 안전보장협의위원회 회담을 했습니다. 여기서 패트릭 세너헨 미 국방장관 대행과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도 참석을 했는데, 고노 다로 외무상은 우리는 북한의 일본 납북자 문제의 적극적 해결을 요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요구사항을 미국이 들어주는 겁니다. 일본에서 북한으로 납치된 이 납북자 문제는 김현희 씨가 1987년에 체포된 이후에 우리 안기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일본어를 가르쳐준 리은혜라고 불리는 납치되어 온 일본인 여자가 있었다. 리은혜라고 북한에서 이름을 붙여주었는데 행동하는 걸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은 술집에서 일했던 사람 것 같았다 해가지고 인상착의를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경찰이 조사를 했더니 바로 납치된 다구치 야에코란 여자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본에서 납치자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2002년 9월 17일 고이점이가 김정일을 평양에서 만났을 때 평양이 김정일이가 놀랍게도 납치된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사람을 돌려보내 주었는데 그렇게 하면은 일본과 북한이 수교를 하고 식민지 배상금 쪼로 일본이 약 100억 달러를 김정은에게 주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사실이 공개되자 일본 언론이 들고 일어나고 세론이 악화되면서 고이점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그 무슨 뜻이냐. 김정일이가 공개한 것 말고 더 많은 사람이 살아있다. 그 사람 다 돌려보내라. 이게 이제 지금까지 17년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베 수상은 트럼프에게 항상 부탁을 합니다. 김정은을 만날 때마다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제기해달라고 하면 트럼프가 그 말을 받아서 꼭 김정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하노이 회담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납북자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에서만이 아니라 북한과 가진 모든 대화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 미국은 일본에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게도 중요한 사항이다. 이게 미국과 일본이 얼마나 철석 같은 지금 협조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일본이 납치자 문제는 미국 언론에서는 별로 다루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폼페이오 장관은 일본이 중요하니까 미국에서 중요하다. 그래서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만날 때마다 이 문제를 제기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 뭐라고 해야 됩니까? 김정은 만날 때마다 납북자 돌려라. 특히 국군포로 생존자 다 돌려달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김정은 만날 때마다 이 압력을 가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서 김정은에게 어떻게 퍼줄 거냐만 고심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자국 이익을 지키는 것을 본분으로 여기는 정상적인 국가의 정상적인 정상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수석 대변인이란,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란 이야기가 그게 괜히 나온 이야기가 아니죠. 고노 외무상은 하노이에서 김정은과 직접 대면하여 납북자 문제를 제기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매우 감사한다. 이 문제는 일본과 북한 간 문제이므로 궁극적으로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기회가 있다면 김정은을 만나 직접 이야기해서 해결하겠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일본과 북한 사이에 정상회담 일정은 없다. 그것은 미국과 협력해서 해결해 나갈 문제다. 라고 항상 일본, 미국과의 공조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북핵과 미사일, 납북자 문제가 해결될 때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에서 변함이 없다. 이것도 얼마나 미국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이야기입니까?
폼페오 장관은 미국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 자신을 협상에서 배제하려는 북한의 요구, 폼페오 장관이 지저분한 사람이다. 폼페오만 나타나면 회담이 깨진다는 욕설을 한 데 대해서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 우리는 협상을 계속해 나갈 것이고 나는 여전히 팀을 책임지고 있다. 이렇게 딱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비핵화에 앞서서 북한의 제재 완화 요구와 관련해서 제재 완화 없이 이런 과정이 진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즉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도 북한이 비핵화에 동의하고 나올 것이냐라는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마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제재 완화 없다. 이것도 북한은 아마 약 올리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 때 싸웠습니다. 이 전쟁에서 미군은 수십만 명이 전사하고 일본 군인은 군인만입니다. 군인만이 약 300만 명이 죽었습니다. 300만 명이. 원자폭탄 2방을 맞았어요. 그런데 사실 원자폭탄 나가사키 그리고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은 것은 1945년 3월 도쿄 대공습입니다. 이때 B-29가 네이팜탄 같은 것을 떨어뜨려 가지고 무차별 폭격하는 바람에 10만 명이 죽었습니다. 10만 명이. 도쿄가 그 목조 건물이 많아 가지고 이 재래식 이 폭격으로 10만 명이 죽은 것은 이 세계 기록입니다. 유럽에서도 드레스덴이라든지 여러 군데 폭격을 받았지만 10만 명이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 도시가 하룻밤에 10만 명씩 죽은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미국과 일본이 이렇게 긴밀하게 협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정치 제도가 같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함으로 똑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가치 공유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원수처럼 싸웠지만은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도 마찬가지죠. 한국과 일본이 지금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같은 정치제도, 거기서 우러나오는 같은 가치관입니다. 그 가치관은 뭡니까? 자유, 인권, 법치입니다. 이것을 한국과 일본이 공유하고 있어요. 한국과 북한은 같은 민족인데도 그런 가치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북한보다는 일본과 훨씬 더 친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말하면은 욕을 하고 덤벼드는 세력이 있습니다. 심지어 황교안 대표를 향해서 토착 외구 옹호 세력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종주의적 발언, 바로 민주당 대변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김일성의 대전략은 뭐냐? 한국을 먹어치우려면은 한일 관계를 이간질시켜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미동맹을 무력화시켜야 한다. 일본에 미군 기지가 7개 있습니다. 공군 해군 기지. 여기에 수백 대의 비행기와 7함대 모항이 일본에 있습니다. 한국에서 다시 전쟁이 벌어지면은 바로 이 부대가 출동하게 돼 있어요. 그러려면은 한국과 일본은 준동맹국 사이로서 군사 안보 부분에서 철석같이 공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본을 이렇게 모독하고 집권 세력이 모독하면은 그럼 일단 유사시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났을 때 일본 국민들이 자국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비행기 군함이 출동하는 것을 그냥 가만 보고 있겠습니까? 차라리 한국 망하는 게 좋다. 우리가 괜히 출동했다가 우리까지 보복받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들고 일어나면 대한민국 어떻게 생존할 수가 있습니까? 핵무기도 없으면서. 따라서 한국에서의 반일은 반드시 반미로 이어지고 그 결과는 돌고 돌아서 결국 반대한민국으로 온다는 것. 미국과 일본의 한때의 원수, 전쟁을 했던 두 나라가 보여주고 있는 외교 안보에 대한 철통 같은 공조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많습니다. 문제는 좌파가 주동하는 이 무조건적 반일 선동에 다수 우파가 넘어가고 있다는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지금 미국과 거의 무조건적 외교 안보상의 공조를 하는 나라가 몇 나라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국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입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는 당연히 한국이 되었어야 해요. 근데 한국의 자리를 지금 일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미국과 철석같이 공조한다는 것은 핵무기가 없어도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에 의해서 핵무장한 적과 대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미동맹, 한일 우호 관계를 깨려면 최소한 핵무기를 가진 다음에 그렇게 해야 되죠. 핵무기도 없이 한미동맹, 한일동맹을, 한일 우호 관계를 깨겠다는 것은 자살하겠다는 것 아니면은 김정은 보고 쳐내려와가지고 빨리 공산화 통일하라는 초대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